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이곳은 1960년대 중국 베이징의 한 연말 파티장.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교관들이 모여 있어요. 니하오, 헬로, 봉수, 마드모아자. 다들 인사하고 악수하며 각국의 소식들을 나누는 동안 프랑스 대사관의 20살 인턴 직원 베르나르 브루시코만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같이 나가자고 그녀에게 말이라도 꺼내볼까?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금발의 영국 여성이 베르나르에게 호감을 보였거든요. 완벽한 모쏠이었던 베르나르에겐 일생일대 솔로 탈출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다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저 남자랑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서양식 정장을 입고 파티에 온 중국인 청년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던 거죠. 왜 그럴까? 방금 전 그가 유창하게 프랑스어로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Je suis un acteur d'opéra pékinois et j'ai été invité à cette soirée. 중국에 온 지도 2달째 명색이 대사관 직원인데 베르나르는 중국인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어요. 중국어 실력도 서툰데 이러다 본국으로 다시 불려 들어가면 어떡하지 불안불안하던 차였죠. 그래서 말이 통할 것 같은 중국인 친구와 친해지려면 파티장에 남아야 할 것 같고 모쏠 인생을 청산하려면 당장이라도 그 썸녀의 손을 잡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러 나가야 할 것 같고 베르나르는 파티장에 남았습니다. 친구를 선택했구나. 예. 프랑스어가 유창한 중국 청년의 이름은 스페이프. 스페이프. 낯선 타국 생활에 지쳐있던 베르나르는 경극 배우이자 작가라는 그와 함께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지독한 덫에 걸려들었죠. 둘 다 남자 같죠? 네, 어떻습니까? 뭐 시원시원하게 생겼네요.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사건은 한 통의 편지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찬원이 옆에 편지가 있습니다. 네네, 있어요. 당신은 아마존 정글 탐험대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사실 베르나르는 대사관에 취직하기 전 아마존 탐험가의 대원으로 지원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한참이나 소식이 없었고 베르나르도 지원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죠. 아마존에 가게 됐어, 푸. 정말 내가 뽑힐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잘 됐지?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이제 그만 보는 게 좋겠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설마 내가 아마존에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왜 그래, 푸? 이 일이 있고 며칠 뒤 스페이프가 베르나르를 찾아와요. 베르나르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어마어마한 얘기를 꺼냅니다. 혹시 나비 이야기 기억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깊은 비밀에 대한 이야기. 베르나르 씨가 직접 들려주실 겁니다. Ça y est, j'ai fini. Bonjour, Monsieur Borsico. Bonsoir. 저희가 특별히 프랑스로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Je suis Bernard Orsico. Je suis né le 12 août 1944. 아니, 진짜야, 이게? 진짜로. 아직 생존해 계시는군요.
Oh, c'est un enchevêtrement de circonstances. Une légende qui est très connue en Chine, d'une fille qui s'était comportée en garçon pendant une grande partie de sa vie. Et puis, quand elle était morte, on s'est aperçu que c'était une fille. Et puis, il m'a dit, mais moi, c'est la même chose. Si mon père n'avait pas eu, après avoir eu déjà 2 filles, n'avait pas eu un fils, ma grand-mère, sa mère, elle a demandé de se séparer de ma mère. Alors, aussitôt, on m'a mis un costume de garçon, mais en réalité, je suis une fille. Et puis il m'a dit, mais moi c'est la même chose. 그러니까 나비 이야기는 스페이프가 출연했던 경극의 제목이자 평생 남장을 하고 남자로 살았던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스페이프 본인의 인생도 그 이야기와 똑같다는 고백을 한 거고 스페이프도 여잔데 지금 남자로 거짓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럼 뭐 중국판 전청조 사건이네요. 그렇죠. 네. 베르나르는 스페이프의 말을 믿었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감격해서 눈물까지 글썽였대요. 네? 왜요? 왜냐? 이 엄청난 비밀을 자기한테만 털어놓았다는 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베르나르가 어떻게 저 말을 믿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문화차라는 걸 되게 잘 이용한 것 같아요. 베르나르는 서양인이고 지금 동양에 처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이제 딸이 많아서 아들로 키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개연성이 높은 얘기여서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근데 베르나르도 제법 고집이 센 청년이었나 봐요. 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존은 포기 못하겠어. 절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베르나르는 여친이 된 스페이프를 설득하러 찾아갑니다. 미안해, 푸. 근데 내가 이 기회를 얼마나 꿈꿔왔는지 알잖아. 베르나르, 나 할 말이 있어. 사실 나 임신했어. 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다고. Première nuit, ça a été très court. On a baisé, c'est-à-dire il est venu chez moi et puis il a sorti du sang même. Oui, mais il avait un mouchoir pour s'essuyer, enfin pour. Et c'est vrai que. lumière éteinte? Oui. D'accord. Ah oui, il faisait attention à tous les détails. 실내등이 꺼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모태솔로가 아니었다면 예. 아무리 실내등이 꺼져 있었어도 여자의 몸 구조라던가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워낙에 처음 경험하시는 거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된 직후 첫날 밤을 보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손수건에 혈흔이 묻어있는 걸 봤다고 해요. 후버링이란 용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후버링. 머리. 진공청소기 네네. 가리키는 용어인데 빨아들이듯이 결별한 사람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내 영역 안에 끌어들이는 걸 후버링이라고 해요. 갑자기 애정 공세를 막 펼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발목을 잡기도 하고 저런 수단을 이제 쓰죠. 베르나르가 떠나려는 그 타이밍에 이 기회를 얼마나 꿈꿔왔는지 알잖아. 사실 나 임신했어. 또 여자라는 고백을 언제 했는지 생각해보면 그것도 베르나르가 떠나려고 할 때. 혹시 나비 이야기 기억해? 사실 나 여자야.
이렇게 터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고백 폭탄을 터트리는 이 스페이프의 심리. 후버링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나 스페이프의 그 애절한 호소에도 베르나르는 아마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꼭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결국 아마존으로 떠나는데요. 네. 똑똑똑. 노크 소리에 조심스럽게 스페이프가 문을 열었더니 잘 있었어? 그리웠어, 푸.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합니다. 뜨거운 키스를 나눈 뒤 베르나르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는 건강해? 그럼요. 당신 아들 이름은 스두두예요. 근데 그래서 스두두는 어디 있어? 보냈어요. 멀리. 보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중국 공산당의 강경파들이 주도한 전통적인 건 죄다 쓸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엄청났던 시기예요. 외국인의 피가 섞인 아들을 무사히 키우는 게 그게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아이를 멀리 대피시켰다는 이야. 게 스페이프의 설명이었죠. 그러면서 스페이프는 베르나르에게 말합니다. 만약 공안이 쳐들어오면 딱 두 문장만 기억해요. 속닥속닥 어쩌고저쩌고. 베르나르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이 집에 외국인이 있다던데 와. 집에 공안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베르나르를 끌어냅니다. 네네네. 아니,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이러세요? 잡지 마세요. 이대로 끌려가면 다시 못 돌아온다 생각한 베르나르. 질질 끌려나가던 그 순간 스페이프가 알려준 그 두 문장을 힘껏 외칩니다. 마오쩌둥 만세! 중국 만세! 그러자 공안들이 거짓말처럼 베르나르를 풀어주고 그 집을 떠났대요. 그 후 베르나르는 결심을 합니다. 아들을 만나려면 내 아들과 내 아내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베르나르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베르나르가 무려 500여 건의 프랑스 대사관 문서를 넘겨주거든요. 와, 진짜 스파이네. 네. 스페이프는 전혀 몰랐던 일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 베르나르 눈앞에 정말 아들이 나타납니다. 오, 진짜? 예. 자, 7살이 된 스두두. 아니 근데 쟤도 약간 혼혈이네. 네, 그렇죠. 혼혈이죠. Vous pouvez me raconter le moment quand même où vous avez rencontré votre fils? Oui, quand on ouvre la porte, l'accompagnateur, le commissaire politique, me dit on a une surprise pour vous. Et il me montre, il dit voilà un enfant et tout, et Chepipou apparaît aussitôt. C'est votre fils et tout. Bien, c'est ce qu'il a dit, regardez comme il vous ressemble. Il a le même caractère que vous, enfin bon, et il en a rajouté. Plus le gamin, il savait l'adapter pour qu'il soit gentil avec moi. Et il lui avait appris déjà quelques mots de français, enfin bon. En plus, il me racontait des choses que le gamin, soi-disant, il ne savait pas faire caca dans les toilettes, parce que où il était avant, enfin bon, il m'a vacciné là-dessus. Ben, moi, je pensais que c'était mon fils. 누구예요 얘는? 어디서 데려온 아이겠지. 다
당연히 베르나르를 속이기 위해 데려온 가짜 아들이죠. 스페이프는요, 베르나르를 완벽히 속이기 위해 혼혈처럼 보이는 소수 민족을 찾았고 거기서도 베르나르랑 닮은 아이를 골라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나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뭐죠? 이제 부부관계로 그러면 오랜 시간 십수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뭐 불 끄고 몰랐다고 해도. 근데 이걸 유지하면서 성별을 계속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하네. 자, 그 부분 예. 베르나르 씨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궁금하네. Et pour me persuader, il laissait traîner des tampons avec du sang et tout. 정말 치밀했구나. Il se déshabillait quand même, hein? Au minimum. Et il disait, laissez-moi faire. La deuxième solution, je crois qu'il n'y avait pas l'ombre d'un doute. Et dès que je mettais un doute, quand il était dans la baignoire, on avait une petite baignoire quand même, il mettait toujours un mouchoir et tout entre ses cuisses et tout. Et un jour, j'ai dit, je vais enlever ça et tout. Si vous enlevez ça, je me tue, il avait dit. Alors, je ne voulais pas avoir un... Je flanchais devant son obstination. Et il devait s'en régaler.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스페이프가 또 워낙 기술이 좋았대요. 터킹이라고 네네. 뭐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중요 부위를 허벅지 사이에 이 뒤쪽으로 끼워서 저 손이 너무 적나라. 미안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허벅지 사이에 넣어서 뒤로 감추는 뭐 그런 기술을 썼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경극 배우면 네. 혹시 성별을 바꿔서 연기를 많이 했겠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자, 이렇게 스페이프를 자신의 아내라 철석같이 믿은 베르나르는 중국을 떠난 뒤에도 자신의 아들 스두두와 아내라고 믿는 스페이프를 프랑스에 데려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과 함께 프랑스로 옵니다. 오, 그래요? 스페이프의 모습이 되게 궁금하다. Une situation qui suscite encore aujourd'hui bien des interrogations. Les services chinois essayaient-ils de... 그냥 아저씨인데? 아, 인기가 좋았구나, 스페이프가. 근데 지금 보면 신체적인 여성의 특징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때 왜 이렇게 아저씨처럼 보일 수 있느냐. 사실 이때도 스페이프는 법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르나르는 스페이프를 아내 자격으로 데려올 수는 없어서 아, 그러네. 경극 강사로 일종의 취업 이민을 하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처럼 보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대외적으로는 지금 남자인 상황인 거잖아요. 남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데리고 오려고 그랬지 또. 그 질문에 대한 베르나르의 답은 책임을 지고 싶었다 였어요. 실제로 베르나르는 아들에게는 진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르나르는 자상하게 아들과 여행도 자주 가고 직접 목욕도 시키고 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장난감도 사다 주는 다정한 아빠였대요. 요즘의 아빠의 모습이죠. 그러네. 내 아내의 비밀을 지키는 게 내 아들을 위한 길이라 굳게 믿었던 베르나르는 스페이프가 실은 내 아내라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간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맙니다. Le français et le chinois qui espionnaient au profit de la Chine et dont l'histoire d'amour assez étrange avait étonné d'une certaine façon les magistrats. Le verdict est tombé il y a moins d'une heure à la fin du procès d'espionnage extravagant jugé depuis hier devant la cour d'assises spéciale de Paris. 결국에 적발이 됐군요. L'artiste chinois ainsi que l'attaché de l'ambassade de France à Pékin, accusés d'avoir livré des documents en secret défense à la Chine, tous deux ont été condamnés à 6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es deux accusés ont bel et bien participé à une opération des services secrets chinois. Xi Peipu, intellectuel et artiste, a déployé son grand talent d'acteur pour séduire Bernard Boursicot.
Le fonctionnaire français naïf et simplet a trahi son pays en livrant de nombreux documents aux autorités chinoises. 베르나르와 스페이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 순간까지도 베르나르는 스페이프를 자기 아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대요. Pendant des mois, je ne croyais pas, je croyais que c'était un mensonge de la DST d'avoir dit que c'était un mec et que c'était pas possible. Et je demandais tout le temps qu'on fasse des recherches et tout. Et même, je n'ai pas cru quand j'ai appris par la radio que la Matari chinoise était en fait un homme. Ça, je n'ai pas cru non plus. 심지어 스페이프가 법정에서 나는 남자입니다 라고 하자 베르나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베르나르는 만약 스페이프가 남자라면 스페이프는 자웅동체일 거예요. 내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자, 재판 후 베르나르가 먼저 구속됐고 얼마 뒤 같은 수용소에 스페이프가 수감됩니다. 네. 그러자 누구보다 놀란 건 베르나르였어요. 사실 푸는 내 아내예요. 남자들만 있는 방에 여자를 배정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렇게 항의를 해도 먹히지 않자 초조해진 베르나르. 급기야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푸, 지금이라도 나와 결혼합시다. 당신이 여자란 걸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러자 스페이프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뭐래, 나 남자야. 아직도 몰랐니? 자, 그 얘기를 들은 베르나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직접 들어볼게요. Même espace en sortant de chez le juge. Ouais. Et je lui ai dit, mais pourquoi vous ne m'avez pas dit? Et vous savez ce qu'il m'a répondu? On n'a pas eu le temps. Voilà. C'était gros. Et je lui ai dit, mais on peut voir? Il a dit oui. Et il a baissé son pantalon. Et... Voilà, c'est le seul moment où vous avez vérifié. Ouais. Et quand j'ai vu, c'était trop tard, c'était en prison déjà. Alors je délirais complètement, hein, dans une confusion de sentiments énorme. Ah ben moi j'étais complètement détruit. D'abord. 수많은 소재들, 수많은 매개체들을 두고 왜 성별로 사기를 쳤을까요? 그러게. 아까 베르나르 같은 경우에는 모태솔로라고 했잖아요. 네네. 뭐 여자나 연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그런 점을 공략해서 그런 걸 좀 채워줄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한다면 베르나르의 마음을 이미 스페이프가 알고 있어서 그 점을 공략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베르나르도 성 경험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래요. 10대 때 기숙학교에서 지낼 때 경험이 있긴 있는데 그게 여친이 아니라 남친이었대요. 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죄의식을 느낀 베르나르는 그날 이후 굳게 결심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여자만 사귈 거야. 근데 베이징에 온 뒤로 누군가랑 대화 나눌 기회는 점점 더 줄었고 자신감은 더 약해져서 대사관 직원들 사이에서도 베르나르는 많이 겉돌았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몇몇 여직원들은 베르나르를 발냄새 아저씨라고 불렀대요. 그러니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하루에 양말을 3번이나 갈아 신으며 노력해도 여직원들과의 친해지는 건 영 소질이 없구나. 좌절하던 차에 딱 스페이프를 만난 거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줬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 나 여자야
본인은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그냥 책임감이 있었던 거예요. 책임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본적인 호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침 또 나는 여자라고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최적의 조건이 들어맞았던 거 아니지? 이제 되는 거지. 싶었던 얘기 듣는 거지. 명분이 생긴 거지. 명분이 생겼잖아. 그럼 나는 얘랑 스테이프를 된다. 만나도 되겠구나. 베르나르가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 싶을 때 하는 스페이프의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좋아, 당신은 우리를 안 보겠다는 거지? 이제 당신 아들 못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들은 베르나르 발목을 잡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르나르 입장에서 얘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이상 얘 스페이프의 성별을 의심할 수가 없죠. 성별을 의심하면 스투드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여서. 그렇네. 스페이프의 성별을 의심하는 순간 그 모든 게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어버린 게 아닌가. 지난날 내 20대 그 청춘이 또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Je n'avais pas de force pour lutter avec Pepou. Et puis c'était là qu'il m'avait pris la tête.